안녕하세요.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노화 건강 문제, 이번엔 근골격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를 기술하고 노인 대상자 근골격계 사정 내용, 건강 문제 파악,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노인 대상자의 간호 진단과 간호 중재를 기술한다. 학습 목표를 주안점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교재에는 81페이지에서 9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가 우리 기술 문장으로도 쭉 되어져 있는데요. 핵심 내용이 84페이지 표 4-2-1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같이 좀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 84페이지로 훅 넘어가 볼까요? 자, 노화로 인한 변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증가한다. 그리고 무기질이 상실되고 추간판 탈수와 단축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 허리가 굽는다. 통증이 있다. 심장이 축소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결과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 허리를 편 자세, 중요하죠. 이제 신체 선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건을 들 때는 하지 근육을 이용하도록 큰 근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통 진단 의뢰해서 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 칼슘과 인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고 칼슘 약물 보강, 중등도의 운동, 그래서 걷기와 수영 체크해 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또 보면 관절 연골의 침륜과 소모, 연골 아래 뼈가 과잉되고 섬유화되고 할막의 섬유화 점도가 증가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아프고 정창이 발생되고 또 강직되고 경직되고 결국 이렇게 관절이 종창되고 강직되고 경직되면 가동 범위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골절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ROM 운동하는 부분, 안전한 환경 유지하는 부분에 바닥에 물기 없애고 그리고 올바른 의복을 착용하는 부분, 굽이 낮고 바닥이 두껍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이 달린 신을 착용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손도 보면은 근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근세포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고 당 대사 반응이 지연돼요. 결국은 근육이 소모되고 근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적정 운동을 개발해서 꾸준하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죠. 활동 속도를 낮추어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활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뼈와 근육 허약으로 무게중심이 변화돼요. 무게중심이 변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보행이 이상하게 되고 보폭이 단축되고 결국 낙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근 기능 저하나 중추신경 기능 저하 가져와서 야간에 경영증이 발생하거나 보행 이상, 보폭 단축, 불량한 자세 이런 부분들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 그런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전략으로 여기 보시면 욕조와 화장실 물기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방지용 고무 필요하고 활동 속도를 줄이는 부분,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전략으로 우리가 세워볼 수 있습니다. 자, 84페이지 오른편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근골격계 간호 사정에서 활동, 운동 양상을 사정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활동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운동 양상은 어떤지, 여가 활동은 참여할 수 있는지, 활동에 대한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평가는 수준 지로, 제로부터 4까지 내려볼 수 있습니다. 완전 독립, 잘 움직일 수 있고, 도구나 기구가 필요하거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하거나 또는 모두 필요하거나 완전 의존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인지 지각 양상에서도 불편한 점, 통증, 학습 방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골격계 일반적인 진단검사 부분이 나옵니다. 표 4-2-2이고요. 본 교재에는 8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근골격계 건강 문제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그때 사용되어지는 진단검사 같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표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근골격계 건강 문제 보면서 간호관리 파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골다공증입니다. 첫 줄에 보시면 골다공증은 노인에게 흔한 골대사장애다. 골의 밀도가 감소한다. 즉, 뼈의 질량이 감소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미네랄이나 뼈 기질의 비율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가 감소하나요? 질량, 즉 밀도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여성의 50%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옆에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골다공증의 주요 위험 인자가 나옵니다. 체킹, 연령의 증가, 여성, 그리고 백인 또는 아시아 인종, 가족력, 그리고 가는 체형 부분 쭉 나오고, 칼슘 섭취가 감소되거나 장기간 부동하거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있거나 흡연 등등등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자, 88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골다공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 질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낮은 골 질량이 특징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는 그 문단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세 가지 요인은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리마크를 해놓지 않았는데 여기에 한번 조금 기억을 해봅시다. 초기 성인기에 골 질량이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골 흡수가 증가되거나 골 형성이 감소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체킹하시고, 그러면서 이러한 골다공증이 무슨 문제를 가리키느냐 붉은색으로 체크합니다. 여기 체크를 안 해놨는데 여기 붉은색으로 좀 해주세요. 골다공증이 노인의 고관절 골절이란 척추 골절의 주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정리는 안 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좀 같이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원발성은 다시 1형과 2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원발성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1형은 폐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는 여성에서 발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성에게서 남성의 6배 정도가 발생된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2형 원발성 골다공증은 75세 이상의 남녀 노인에게서 발생한다. 체중을 지지하는 치밀골이 서서히 소실해서 골절을 촉진한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원발성은 1형,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한테서 주로 발생하는 거. 그리고 2형은 75세 이상 남녀 노인 모두에게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 속발성 골다공증이라고 나옵니다. 속발성의 경우에는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여성의 경우에 조기에 난관 절제술을 받으면 속발성 골다공증이 초래되고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나 또는 여기 88페이지 오른편 맨 윗줄에 보시면 스테로이드 제제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산제를 장기간 투여를 하게 되면 속발성 골다공증이 유발돼요. 그래서 속발성의 경우는 질병이나 또는 어떤 약제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또는 난관절제술로 인한 경우 이런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자, 박스 별표 치고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 한번 볼게요. 여성이었어요. 여성의 경우에 특히나 폐경, 1형 원발성 골다공증, 여성 경우 굉장히 높았었죠.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2형 있었고요. 백인 아시아계 인종, 마른 체형, 양측의 난소 절제술을 받으면서 발생되는 속발성 골다공증, 알코올 중독, 흡연, 칼슘 섭취 부족 등등이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입니다.
의학적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학적 관리 부분에서 자, 병력 부분을 보면 가족력, 흡연, 음주, 칼슘 섭취량 등을 볼 수 있고 신체 검진 부분에 여기 조금 체킹합니다. 여기 표시를 안 해놨는데 골다공증 관련해서 신체 검진을 하게 되면 척추 후만증이나 통증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검진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 부분에서 보면 예방, 운동, 칼슘을 보충한다, 비타민 D를 보충한다라는 부분 나오고 또 골다공증에서 아주 주요하게 쓰는 다이놀정 거의 한 200mg 정도 태블릿 경구용으로 먹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죠? 여기 에티드로네이트 디소듐이라고 하는 비스포스포네이드 계열의 뼈 흡수 억제 이제 하는 골다공증 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골량을 감소하거나 골절을 이제 방지할 때 이제 쓰는 약제인데 다이놀정이라고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200mg 정도를 이제 복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좀 체크해서 대표적인 약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박스 4-2-2 아랫줄에 조금 보고 그리고 박스 4-2-3으로 넘어갈게요. 자, 골다공증의 수정 불가능한 위험 요인은 바꿀 수 없는 요소이죠. 연령 바꿀 수 없어요. 성별 바꿀 수 없죠. 인종 바꿀 수 없습니다. 가족력과 마른 체형이 수정 불가능한 요인이에요. 수정이 가능한 요인은 약제를 섭취하거나 또는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뭐 과도한 알코올 복용, 뭐 지연된 부동 이런 경우는 수정이 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사정해서 수정이 불가능한 위험 요인은 이 골다공증을 굉장히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이제 관찰을 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수정이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이 부분은 교정하면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어서 계속 보시면 칼슘 섭취를 강화하거나 금염이나 금주 등의 생활 양식을 변경해서 쉽게 교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0페이지 부분 볼게요. 박스 4-2-3입니다. 골다공증 약물 중재 별표를 좀 치시면 좋겠어요. 포사맥스 나왔네요. 대표적인 약제이고요. 파골세포의 골 흡수 적용을 강력히 억제해서 이제 구강 또는 주사제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70mg 정도 태블릿으로 구강 많이 복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쓰는 약제이고요. 이 약물을 쓸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별표 치고 포사맥스나 액톨렌을 복용하는 노인들은 이제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느냐? 자, 1. 공복 시에 약을 복용하고 아침에 200cc의 물과 함께 먹는다. 2. 섭취 이후에 최소한 30분 이내 눕지 않는다. 3. 30분 동안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즉, 앉거나 서서 몸을 바로 세운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약이 위까지 도달하는 과정 중에 식도 자극을 줄 수가 있는데 식도 자극을 가능한 한 줄여줄 수 있게끔 약물을 복용하는 부분을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극이 되죠. 그 위까지 도달하는 식도 자극이 많은 약제이기 때문에 이런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반드시 교육 중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통증 이런 자극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포사맥스 가장 많이 쓰는 약제이고 약물 복용할 때 앉거나 서서 몸을 바로 유지하고 공복시 약 복용, 아침에 200cc 물 이런 부분들 좀 꼭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골절 가기 전에 그 골절 위에 부분에 문단 조금 줄치고 넘어갑시다. 뼈의 체중을 부하시키고 뼈를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이다. 그럼 어떤 운동인가? 하지 강화를 위해서 걷기 운동 권장, 상지와 척추를 강화하기 위해 가벼운 물건 들기 권장. 이때 하지 근육 수도록 이제 교육을 하면서 진행한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골절 보도록 할게요. 골절 첫 줄, 골절은 노인의 기능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사망을 초래하기도 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다. 고관절 골절이 정말 문제이죠. 고관절 골절되면 1년 이내 20%가 사망하고 사망률 증가시킵니다.
골다공증을 대부분 이제 앓게 되고 골다공증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유념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망률이 더 증가한다 부분에서 다섯 번째 줄 아래에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골절의 원인은 교통사고. 그런데 노인에게서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이다? 낙상입니다. 그래서 낙상 안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낙상의 동그라미 붉은색으로 치고 자, 이어서 또 붉은색으로 노인의 골절은 대퇴부, 근위부, 요골 말단부, 척추 및 쇄골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체크하시고 이 각각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 첫 줄에 대부분 고관절의 직접 외상이 원인이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여성과 고령에서 발생률이 높다. 그리고 두 줄 아랫줄에 보면 고관절 골절은 관절강 내 또는 외에서 발생한다. 내 골절은 관절강 안에서 발생을 하고 외 골절은 전자강과 전자하 골절이 있다. 그래서 내 골절 같은 경우에는 혈액 공급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무혈관성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부분 특징적이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줄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 대부분 노인의 골절은 집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고관절이 골절되고 나면 어떤 그 시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환측 하지가 단축 길이가 짧아져 있고 외전 돌아가 있죠. 골절 부위의 압통과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콜lap스 골절 보기 전에 이제 간호 관리 부분 잠깐 볼게요. 고관절 골절은 낙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했다. 그러면 그 아랫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수술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수술을 빨리 해서 합병증 발생, 사망률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9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콜레스 골절을 보겠습니다. 콜레스 골절. 자, 이번에 콜레스 골절은 요골 원위부의 골절이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팔을 펴고 손바닥으로 땅을 짚으면서 체중이 손목에 부과될 때 발생한다. 즉, 손등 방향으로 손목이 꺾이는 상태에서 땅을 짚을 때 발생되는 골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랫줄에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외상 즉시 통증이 있고 부종 종창, 원위구 골편의 이탈로 손목 기형이 눈에 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손등 신전된 상태로 골절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그 손목 골절의 형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콜레스 골절. 앞서 노인한테서 굉장히 많이 여성 노인에게서 호발하는 손등을 이렇게 꺾은 상태로 땅을 짚을 때 발생하는 거. 또 하나는 반대로 이제 손바닥 형태, 손목이 굽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딱 접히면서 골절되는 것을 우리가 스미드 골절이라고 합니다. 스미드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손바닥 방향의 골절이고 반대 손목이 굽혀진 상태로 이제 바닥을 짚을 때 이제 발생되는 거, 이거를 스미드 골절이라고 한다. 두 가지 형태인데 노인은 대부분 콜레스 골절이 많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간호관리 부분은 폐쇄 정복하고 부목이나 팔걸이로 팔을 고정해서 치료를 한다. 신경이나 혈관 상태 사정하고 골절 합병증 유무를 감시하고 환측 사지를 심장 높이를 상승시켜서 부종을 예방한다. 정맥 기환을 촉진해서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이고 능동적인 운동, 관절 강직을 예방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쇄골골절 보도록 할게요. 자, 쇄골골절은 경골의 중간부나 3분의 1 부위에서 흔히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의 기형이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면 좋겠고, 간호관리는 도수정복으로 뼈에 선혈을 맞추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골관절염 중요하죠. 별표 루마티스 관절염이랑 좀 비교하면서 좀 알 수 있어야 되고, 노인에게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이죠. 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는 골관절염은 노인에게 가장 흔한 유형의 관절염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한다. 세 번째 아랫줄. 골관절염에서 관절 연골이 점차 파괴되고 관절각 내에 새로운 뼈가 형성된다. 93페이지 왼쪽 첫 줄에 보면 골관절염 유발 요인은 연령, 외상, 생활 양식, 비만, 유전적 소인 등이 거론된다. 관절의 연골이 얇게 닳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다. 힘을 많이 받는 관절에서 현저히 나타난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통증은 서서히 시작된다. 이게 붉은색 체크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활동 후에 악화되고 휴식을 취하면 완화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뻣뻣하고 활동을 시작하면 부드러워져요. 이완된 관절을 움직일 때 연발음이 들리고 관절이 부딪히면 이제 감각이 있다. 통증이 엄청 심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근육 경련이 유발돼요. 자, 그 아랫줄에 이완된 관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보행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위부 지골간 관절의 뼈가 증식되고 이제 비유가 되는 허버드 골절이 이제 형성된다 하는 부분이 골관절염의 특징이고요.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색으로 리마크 되어져 있는 부분은 좀 체킹하셔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간호관리 부분은 이 증상과 함께 첫 줄에 보시면 통증이 시작된 시기, 부위, 특성, 기간 이런 부분들 쭉 병력을 철저히 수집해서 촉발 요인 이런 것들, 영양 상태, 그리고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 쭉 사정을 합니다. 두 번째 문단 첫 줄에 보면 X선상에서 초기 관절염 확인할 수 있어요. 관절강 부분이 이제 좁아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 93페이지 첫 줄에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붉은색으로 조저강직과 관절 통증입니다. 그런데 이 강직은 보통 30분 이내에 사라져요. 그리고 통증은 휴식하면 사라져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시간이 훨씬 더 오바되고 휴식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죠. 예, 아주 특징적인 이제 골관절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서 별표 치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약물요법은 당연히 통증을 중재하기 위해서 타이레놀이나 엔세이드 제제 이런 것들 쓸 수 있고요. 관절각 내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체중 부하가 많이 되면 될수록 더 문제이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골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 체중 감량이 우선이다. 하중을 좀 줄여주는 거. 그래서 비만이 좀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 나오고요. 넘어가서 9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활동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도록 권장해야 한다. 통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온냉요법을 실시한다. 그 부분도 체크합니다. 안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에 통증이 있는 관절의 온요법, 통증과 종창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냉요법, 지팡이, 워커 등을 사용한 관절 보호, 보조기구 사용하는 부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 부분을 볼게요. 첫 줄에 보면 주로 가동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염증성 전신질환이다. 관절 파괴, 기형 불구초래, 30대, 40대 발병, 60대, 70대의 발병률 높다. 이렇게 돼 있죠. 골관절염과의 차이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다. 하지만 자가 면역 이론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진다. 염증 반응이 관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부분도 특징적이죠. 자, 그리고 맨 아랫줄에 보면 처음 침범되는 관절 부위가 근위부 지골간 관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골관절염에서는 원위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몸에서 가까운 쪽을 근위부,
점점 멀어질수록 원위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차이점이죠. 그리고는 이제 지골이라고 하는 건 손가락 뼈예요. 중수골이라고 하는 것은 손 아래 뼈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몸에서 가까운 쪽에 손가락 뼈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차츰 중수 지골 관절과 발음이 안 됩니다. 팔목 관절로 진행을 하고 슬관절이나 고관절까지 침범을 하게 된다 하는 부분.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붉은색이 너무 많아서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붉은색으로 체크. 초기에 활막의 염증 반응으로 관절이 비유되고 활액 생산이 증가됩니다. 판누스 별표 치시고 막의 혈관 증식이 아주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판누스 조직이 발달해서 관절낭과 연골 사이, 연골 아래 뼈까지 침륜하고 파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막 기형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이 하게 돼요. 강직되고 고정되어져 버리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관절 강직은 통증,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 관절 종창과 기형 발생합니다. 이른 아침에 심해요. 30분 이내에 이제 대부분 सब사이드가 되는 골관절과는 다르게 30분에서 6시간까지 진행됩니다. 침범된 관절은 열감이 있고 부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보면 이런 그 원위부 지골관 관절 경축 막 근위부 발생되면서 단추구멍 기형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백조목 기형과 같이 손목이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구분 형태의 그런 기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뒤쪽에 좀 그림을 실어놨는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10% 이상의 손의 기형이 나타나고 10년 후 대부분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는 이런 변화를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관절 같은 경우에는 연골, 활막, 관절의 인대 이렇게 깨끗한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활막의 염증 상태, 연골이 손상되고 골 미란 이런 것들이 발생돼요. 그 주변을 만져보면은 그죠 관절되고 붓고 막 이런 부분들 팽윤되고 하는 것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특징적이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백조목 이렇게 기형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표 4-2-3 별표 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골관절염 비교해 놓은 부분이에요. 발병 시기부터 차이를 보이죠. 골관절염은 많이 써서 노화되면서 발생되죠. 50대에서 60대.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3, 40대에 발생 시작해서 70대와 60대 발병률이 높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두 개 다 점진적으로 된다는 발병 과정은 똑같고 다른 부분이 경직 기간이에요. 그래서 골관절염은 30분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30분에서 거의 6시간까지도 가죠. 그래서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시간이 더 길고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골관절염은 사용하면 할수록 아프죠. 그래서 활동 후 악화되기 때문에 휴식을 종종 취해줘야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냥 아침에 계속 이제 통증이 있으면서 아픕니다. 침범 관절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은 근위부, 몸 가까이 쪽이에요. 그래서 근위부 이어서 여기 손가락 지골, 손가락 관절이거든요. 그 가까운 이런 쪽이고 원위부 손가락 뼈는 이제 골관절염의 초기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수 수지관절 그리고 슬관절 고관절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는 반면 여기는 이제 원위부 지골관 관절, 슬관절, 고관절, 요추, 경추관절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대칭성의 별표를 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대칭적으로 나타나요. 양쪽 대칭. 그런데 골관절염은 대칭관절 침범은 드뭅니다. 그래서 많이 쓴 체중 부하를 많이 한 오른쪽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활액 부분도 체크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막의 혈관 증식이라고 하는 판누스가 아주 특징적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활액에 세포가 증가하고 점도가 감소해요. 그런데 골관절염에서는 세포는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 별표 치고 판누스 적어 놓으면 좋겠네요. 중요합니다. 기억하기. 자, 그래서 간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간호관리 첫 줄,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력에 대해서 자세히 면담을 하고 가족력이나 발열,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강직, 일련의 징후에 대해서 전체 쭉 사정을 합니다. 신체 검진을 통해서 부종이 있는지, 종창이 있는지, 열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쭉 확인을 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해서 붉은색으로 체크해놨어요. 통증입니다. 그래서 96페이지 오른편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성 만성 통증이다. 그래서 이런 통증을 중지해 줄 수 있는 세 번째 문단 약물요법들 사용한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 쭉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관절염의 간호사정의 진단검사와 절차, 병력, 어떤 부분 해야 되는가. 이른 아침에 관절간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병리검사 부분, 그리고 활액량이 증가하고 활액의 점도가 감소하는 이런 판누스에 아주 저명한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후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박스를 쳐놓진 않았는데 만성 진행성 질환이라서 결국은 불구를 초래하죠. 그래서 그 불구 이제 이렇게 기형이 발생된 상태로 경축 그대로 굳어버리거든요. 사용을 할 수가 없게끔 되죠. 관절 경축으로 인해서 백조목 기형이나 단축구멍 기형 이런 것들 발생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기능 수준이 저하돼요. 일상생활을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런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의 건강 문제 들어가기 전에 97페이지의 중요 내용들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97페이지의 오른편 첫 줄을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 앓고 있는 노인들이 관절 통증과 강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체유와 운동하는 것들 권장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피로, 전신 피로 이런 부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 징후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 피로 부분 체킹 하시면 좋겠고요. 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 아래쪽 문단을 보시면 우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지지 이런 부분들 또 같이 봐줘야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발의 건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8페이지이고요. 발의 건강 문제 첫 줄, 노인의 65에서 75% 이상이 발의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호소해요. 발이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그 문단 끝에 보면 낙상의 원인이 되죠. 왜? 통증으로 인해서 걸음걸이 그리고 보행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 그 98페이지 왼편의 가장 아랫줄에 보시면 노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건강 문제는 발의 통증이다. 그래서 발의 통증 관리하는 부분 중요하고 오른편의 네 번째 줄 정상 보행 과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낙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간호 관리 부분 볼게요. 세 번째 줄입니다. 통증이 없고 부드러운 발 상태를 유지하고 근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발 관리의 목표다. 자, 두 번째 문단 첫 줄. 발톱의 이상 상태. 이제 잘 깎고 그리고 과잉하는 부분 연조직 파고들어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조갑비대 잘 관리하자 하는 부분 있고요. 그 아래 분단의 네 번째 줄에 보면 간호사는 발 간호와 적절한 양말, 신발에 대해서 교육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발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랫줄 두 번째 줄 발을 매일 씻고 양말을 갈아 신는다. 양말은 욕창이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것을 써야 한다. 그리고 99페이지 왼편의 맨 아랫줄에 보면 발톱을 주변 조직 파고들어서 궤양이 유발되지 않도록 일자로 자른다 하는 부분 붉은색 체크합니다. 그래서 발 전문 이제 의뢰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발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한다. 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신체적 노화 건강 문제의 근골격계 부분 다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